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은 법정 문화도시로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예술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춘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코로나19 시기를 버티며 간신히 정착한 예술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지하 작업실에서 배우들의 대사가 오고 갑니다. 연극 영종도 38km 남았다의 연습 장면입니다. 극단 이륙은 춘천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연극 생태계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 덕에 다양한 창작 기회를 얻어왔습니다. 우리들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지원을 받는 예술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춘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문화예술 예산이 20억 원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됩니다. 춘천문화재단의 전문예술 지원사업 예산은 20%, 기획 전시 예산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춘천시는 긴축 재정의 영향으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공연과 전시, 문학집 발간을 지원하는데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춘천 예술인 10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명가량이 줄게 됐습니다. 당장 지역 예술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벌어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줄어들면 어떻게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작에만 수백만 원을 들여야 하는 현실 앞에서 예술을 포기하는 젊은 작가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거의 근 500만 원, 600만 원 돈을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일해야지 이 돈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 문화예술인 3,700명 가운데 춘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1,100명. 춘천시 내년 예산은 오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을 홀대하면서 법정 문화도시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춘천시와 시의회에 대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지난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해마다 줄면서 고민이 깊어가는 전국의 다른 시군과는 다른 추세인데요. 하지만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도시 발전과 꾸준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된 1995년 23만 8천 명 수준이던 원주시 인구. 2007년 30만 명을 넘었고 2021년에는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충남 아산시와 함께 30년 넘게 인구 증가세가 이어진 거의 유일한 지방 도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만 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개선되면서 많게는 6천 명 가까이, 매년 적어도 3천 명가량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증가폭이 1,0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는 36만 1,469명입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 11개월 동안 662명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원주시의 인구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사실상 장기 과제로 전환됐고 반도체 산업 기반 육성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퇴직을 앞뒀거나 퇴직한 해외 이민자의 귀국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민 세대가 좋아하는 환경 따로 있고 원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바다 건너에 계신 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충분히 좀 어필을 하자 이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신선한 시도입니다. 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땅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불온 산업단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주시 역시 2020년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40만을 앞두고 제동이 걸린 원주시의 인구 증가 추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원주도 더 이상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의 무풍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정주 인구 21만 명 선이 붕괴된 강릉시가 오는 2026년까지 22만 명 회복을 위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천년이 살고 싶은 청년 라이프 구현,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등 7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 과제의 골자는 모든 연령대가 생애 주기에 따라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도시 기반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확충, 천연물 바이오 국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옥기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 잡음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강원도의회가 투명한 국내외 연수나 출장을 위해 내년 2월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혈세로 국내 연수를 가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특정 의회 한두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 됐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해 미처 못 쓴 예산액으로 직원들과 함께 외유성 연수를 다녀옵니다. 강릉시 의회와 평창군 의회의 경우 각각 10월과 11월에 조례 없이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실 이는 모든 기초의회가 마찬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를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의회도 같은 상황입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은 공감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국내 연수 조례를 만들고 해외 연수 조례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중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갖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에서 협의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 조례를 만드는? 2월쯤 우리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국내는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추계 예산 문제가 빠졌다면은 거기에 아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속초와 양양, 동해, 강릉시 의회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까지 국내외 연수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교육의 토대로 올바로 쓰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제군은 최근 5년 동안 아파트와 차량 등록대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획된 도시에 커다란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주차 한 칸이 아쉽게 되자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쪽 도로변이 주차된 차로 가득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도로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심시간은 물론 오전과 오후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골목마다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 10,000명이 사는 인제읍 주차 문제는 5년 전부터 심각해졌습니다. 인제읍에서만 최근 5년 동안 군인과 민간 아파트를 합쳐 1,000세대가 새로 들어섰고 등록 차량도 1,300대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획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심에 새롭게 큰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인제군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면적이 너무 작아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했던 군유지를 찾아 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소규모 몇 면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서는 빈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자투리 땅을 매입하고 정비해 주차 공간 한 칸이 아쉬운 곳에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자투리 땅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구조물 설치도 사라져 도시 미관까지 개선됐고 밤마다 시달리던 주차난도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몇 바퀴씩 돌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기니까 한 번에 주차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상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제구는 주차 공간 부족이 일부 해소됐지만 내년에도 자투리 주차장을 6곳 이상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노리는 자투리 주차장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결의 묘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소폭 감소, 중고등학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초등이 4.3, 중학교 1.6, 고등학교 0.5%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3과 0.1%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행이 16%, 집단 따돌림 14% 순이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7%로 가장 많았고 학교 복도, 운동장, 공원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콘텐츠를 통한 접경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춘천과 양구, 인제 등 소양호수권 3개 시군에 관광 거점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소양호 중심의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소양호수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춘천 호수둘레길과 양구 출렁다리, 인제 자연생태원 등 핵심 사업은 연내 실시 설계를 착수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안전한 대회를 위한 방안 대책과 대회 운영,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수익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청소년, 관광객 등 25만 명의 관중 참여를 목표로 K컬처 문화행사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주간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에서 열립니다. 영월군이 올해 특별회계상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를 넘겨 편성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월군은 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집행 잔액이 23억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인 588억의 3.95%를 차지해 예비비 편성을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에 잡혀 있어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사용한 뒤 의회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돼 편성 비율이 1%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된 개인 4,153명과
2,401곳의 법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개인이 80명, 법인 28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17건에 23억 9천만 원을 체납한 춘천의 55살 이모 씨를 비롯해 모두 80명의 개인, 그리고 28곳의 법인과 대표자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912명, 법인은 256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속초 동명동 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확정했습니다. 속초 동명동 성당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완공돼 전쟁 전후 우리나라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당 건물은 당시 영금정에 있던 채석장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 부대의 드럼통을 활용해 지어졌습니다. 강원도 재난대응훈련평가에서 춘천시와 동해시, 고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대형 재난과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 실시, 현장 응급 의료소장 역량, 시설 설치 운영, 보고체계와 현황, 현장 응급 대응 태세 등의 임무 수행과 운영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춘천시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사업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2년 동안 지역에 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공교육을 확충했고 어린이집 176곳을 현장 지도 점검해 어린이집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관리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습니다. 양구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답례품은 쌀과 사과 등 1차 생산물, 2차 가공품, 공예품, 관광 서비스 등으로 양구군에서 생산해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신청서 등을 갖춰 양구군청 인구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군 종합정보 시스템에는 양구 한가와 사과즙, 곰취찜빵 등 24개의 답례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춘천 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노인 건강관리 교실이 열립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식생활과 투약,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의 교육과 상담은 물론이고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 교실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방문 간호사가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찾습니다. 강원대학교가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행정기관 등 2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강원대를 비롯한 7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는 국립대학 기록연구사 정기 세미나를 열고 대학 맞춤형 지도점검 절차와 지표 표준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의 5개 기관만 선정된 기록관리 중점 추진 우수 사례에도 포함됐습니다. 춘천 남이섬이 오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겨울축제를 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남이섬 겨울축제는 눈을 테마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망라한 축제입니다. 무료로 썰매를 대여하고 탈 수 있는 40m 길이의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또 80m 상공에서 1분 만에 남이섬에 들어가는 집 와이어도 계속 운영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전시관과 공예 체험, 갤러리형 테마 호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어르신부터 신혼부부 청년 세대까지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난 2021년 평창읍 종부리에 청년 행복주택 48세대를 건립한 데 이어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116대 세대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또 2027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00호 이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편면 장평리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68세대를 짓는 사업이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